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온 조혜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경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광복절 원년으로부터 79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통한을 추적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 계시는 박경목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박경목 교수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 지킴이라고 하면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발전시키고 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과 주변 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 일이고요. 지금도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사업들 제가 떠난 이후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대문 형무소가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보니까 안창호, 김구, 한용운 선생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수용 기록 카드를 보면 지금 현재 6,264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복된 인물을 빼면 한 4,807명 정도의 생생한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1번부터 6만 번대까지 카드가 있어요. 지금 6천여 장밖에 없는 거니까 남아있는 것은 10분의 1 정도, 10% 정도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나라,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그날, 그 역사의 날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9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그 다음 날 서울 서대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잘 이겨냈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아주 기쁜 감정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대문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추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러 나온 인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감옥에 수감됐을까요? 누군가는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나 민족 지도자들은 이미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조직돼서 해방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사람들은 아주 기나긴 식민지 기간에서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바로 서대문 앞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방이 꼭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945년에서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3년도 11월 달에 중동의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국의 장개석,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가 만났습니다. 바로 이 회담에서 한국의 자주 독립을 결의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중국과 영국, 미국이 동방의 끝에 있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을까요? 바로
1932년도 4월 29일의 일입니다.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에게 누군가 폭탄을 장렬시켰습니다. 네, 바로 윤봉길 의거의 영향이죠. 이 의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하였고 결국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흐름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거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기까지는 엄청난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실패가 있었죠. 바로 몇 달 전인데요. 1932년도 1월 8일 도쿄 한복판인 왕궁 앞에서 일왕의 마차를 향한 폭탄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폭탄의 성능이 약해서 실패하고 말았죠. 바로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인 이봉창 의사의 의거입니다. 김구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몇 차례 성능 실험을 한 후에야 윤봉길에게 완벽한 폭탄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에 이봉창과 윤봉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일본의 이치가의 형무소와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사형으로 순국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총 28개 지역에 감옥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토가 식민지 감옥이 된 거죠. 그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서대문 형무소였고요. 해방 직전에 대략 수감 인원이 3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누적 인원은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서 3개월, 6개월형을 산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감옥의 실상을 살펴보면 짧은 3개월, 6개월도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과 교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죄질에 따라서 밥을 총 9등급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는 이른바 사상범이라고 해서 4등급, 5등급 이하, 한 끼에 약 300g 이하의 밥을 배식받습니다. 영양 공급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는 경우보다 질병이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정을 버리고 내 삶도 버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저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우리 같이 평범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나이를 찾아보니까 15살이에요. 임갑득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동네 어린아이, 할아버지, 또 아저씨, 아주머니, 옆집 누나, 청년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예요. 왜 갇혔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운동했던 것이 독립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독서 클럽을 만들죠. 그리고 민족 사상을 토론하죠. 직장인들은 동료들과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죠. 시골에서 농촌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죠. 이렇게 보면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의 역사와 또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을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이 수감됐던 이 서대문 형무소의 열악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회상하셨더라고요. 벽을 힘써 밀 때는 사람의 뼈가 상하는 소리인지 벽판이 부서지는 것인지 우두두 소리에 소름이 돋는다. 저 얼마나 열악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죠. 큰 방은 3.3평 정도 되는데 한 평에 평균 수감 밀도가 5.6명이기 때문에 김구의 백범일지처럼 사람을 밀어내고 눕고 밀어내고 눕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이 조국의 이 통한의 역사를 더 자세히, 더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경목 교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본업은 연구이자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전공을 했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연구만 하다 보니까 생계가 좀 막연했죠. 근데 때마침 그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관장 공채 응시를 했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옥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름철만 되면 비가 막 새는 거예요. 밤 새워서 직원들하고 물을 퍼내고 빗물을 막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치 귀신의 집이 연상될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들이 난무했고요. 지하에 있었던 고문실에서는 낙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5만 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외면받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괜히 관장으로 왔다.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황 좀 하고 그러다가 제가 깨우친 것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되살려야 되겠다. 사명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20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날 40대 후반의 남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획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기획전에 자신이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일본군과 싸운 전투가 있는데요. 그 최초의 전투가 1932년 9월의 쌍성보 전투입니다. 거기서 참모장을 맡은 독립운동가 이규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소중하구나. 한 분 한 분에게는 그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장소이구나라고 깨달았죠. 이렇게 당시에 관리하던 서대문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뜻을 함께 했죠. 그리고 1, 2년의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0년의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기저기 관계 부처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대문 형무소 예산의 한 100배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분들과 함께 옳은 방향이다. 우리 시대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업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해결해야 되는 무거운 제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말로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왜, 어떻게 갇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결국은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전공을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감옥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전공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감옥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독립운동사를 분석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왜 독립운동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독립운동하면 다 지나간 일이고 과거의 일인데 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옥을 연구하고 감옥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는데, 독립운동가는요, 우리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리더 스피릿, 즉 지도자 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변절자는 당시에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식민지 시기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독립된 조국의 미래를 그 시대인들에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는 미래지향주의자들이다. 두 번째는 지금 국제화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글로컬 시대잖아요.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도 살펴보면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심지어 적국인 일본인들도 함께 독립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독립운동가들은 이 시기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세계화를 지향해 나간 거죠. 미래주의, 미래지향, 글로컬, 자유와 평화. 예,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갖춰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지향해야 할 리더의 맞습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러니까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게 독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걸 몸소 실천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서대문 형무소를 찾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분들에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서대문 형무소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마음가짐도 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감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무서운 곳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오기가 힘든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각오도 없이 그냥 편하게 오시되 기념관을 둘러보고 서대문 형무소 둘러봤을 때 무언가 마음에서 하나 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하나하나 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널리 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